광산갑 경선 후보로 뛰고 있는 박균택 민주당 당대표 법률특보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예. 일단 뭐 같은 질문을 저희가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거의 비슷하게 저희가 드릴 텐데 최근에 민주당의 공천 관련해서 여기저기서 이제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 어디에 있다 보십니까? 그 현역 의원들 일부가 하위 평가에 포함되면서 갈등이 일고 있는데 아마 과거에도 공천 과정에서 일정 부분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의 공관위원장이 그 국민의 눈높이에서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 탄생에 원인을 제공한 분들의 책임 있는 자세, 그리고 선배 정치인들이 후배를 위해 길을 터주는 자세를 주문한 바 있었고, 그 기준 외에 아마 지역민들의 평가도 고려해서 결정하였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만약 그 시스템 공천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 우리 광주 지역의 경우에는 현역 교체 여론이 약 60%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컷오프 대상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돈봉투 의혹 등 그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공천 덕분에 살아남은 의원들이 오히려 많다는 점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개인의 그 유불리를 떠나서 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윤 정권 심판과 그 총선 승리를 위한 최선의 길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시스템 공천은 기준이 어떻게 보면 명확해야 되고 누군가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기준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경선 지역은 뭐 2인, 어떤 지역은 3인, 어떤 지역은 단수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나는 걸 보면서 진짜 기준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파악을 저희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 공천 그 대상으로서 지금 현재 그 어떤 경선을 치르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오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만은 네. 그래도 그 공관위원장이 제시했던 아까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기존에 해왔던 관행 이런 걸 고려해서 결정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 신인 가산점 20%는 있습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와 관련해서는 10% 정도가 가산점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고위공직자였기 때문에 10%만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신 거죠? 네네. 예, 저는 지금까지 정치 신인 가산점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윤석열, 한동훈과 맞서서 싸우겠다는 것이 제 목표인데 제가 가산점에 기대서 경선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정치 신인 가산점에 대해서는 알아보거나 어떤 문의를 한 적도 없었고, 다만 그 이용빈 후보가 기자회견 직후에 그 내용을 알려줬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알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굳이 이 후보가 그 제기했던 그 주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검사장은 특정직이지 정무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10%가 아닌 20%그 기준 가산점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민주당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4년 전에도 검사장 출신 후보에게 20% 신가점이 부여되었다고 들었고 그 전례를 따랐다고 이번에 발표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와서 그 주장을 하는 것이 맞느냐? 링 위에서 지금 선수들이 싸우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링 위에 선수가 오르기 전이라면 모르겠지만 게임 진행 도중에 규칙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아무튼 저는 그 유권자의 평가를 높게 받는 것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열심히 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친명 챙겨주기 아니냐, 너무 노골적이지 않느냐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지역구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자고 한다면은 상대 후보도 친명이라고 주장을 해왔었고 저 역시 뭐 친명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친명과 친명의 그 어떤 그 경선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비판은 전혀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의 일부 이제 선거구에서 현역 의원들이 대거 탈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재심을 신청하기도 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우리 광주 국회의원들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최근까지 그 광주 지역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현역 의원 물갈이 여론이 약 57%에 이를 정도로 전국 최고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호남 정치인들 다수가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존재감을 드러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득권 지키기에 연연했던 행태를 보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이 엄중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떤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고 호남 정치를 복원하자는 호남인들의 의지라고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선거 때 이 상황이 되면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에 추진하고 있는 것들과 또 연장선상에서 재선 다선 의원이 있어야 동력을 받게 되고 국회 내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현역 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좋은 이제 뭐 주장이긴 한데, 근데 그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은 초선일 때 못했던 사람이 재선일 때 잘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수도권에 보면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두각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초선이니까 못했고 재선이면 잘하겠다라는 그런 주장은 본인들이 임기를 한 번 더 연장하자는 주장 외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그 개꼬리 4년 뭐 묻어둔다고 해서 여우꼬리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재선을 시켜주면은 앞으로 더 잘할 사람인지, 아니면 초선 때 보였던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재선을 시켜줄지라도 똑같은 기대하기 어려운 인물일지 시민들이 잘 판단하실 걸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박균택 후보의 광산갑에 대한 어떤 비전, 계획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광산은 광주의 관문입니다. 그리고 광주가 발전할 곳은 광산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산은 그 수많은 개발 과제가 한 건도 해결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해결할 책임자가 저라고 보는데, 이유는 그 광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이고 또 애정이 많기 때문이고 행정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제 검찰 출신으로 검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 6번 근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 조직, 그리고 또 뭐 정책, 뭐 법제 업무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취급을 했었는데, 지금 광산에서 그 어떤 그 많은 그 개발 숙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예를 들어 지하철 2호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성무지구에서 수안지구로 연결을 했습니다. 2호선을 만든다고 한다면 당연히 왜 송정역과 호남대, 광주여대, 그리고 우리 우산동, 올곡동을 지나서 가야지 그걸 부촌과 부촌을 연결했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이런 잘못된 것들을 지금이라도 보완을 하고 또 광산이 정말 광주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지역으로 만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그 뭐 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그 광산 남부권의 지하철 그 신설하는 것, 그리고 광주역과 송정역 간 철도를 폐지하고 거기를 푸른 공간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평동의 그 포사격장 이것을 폐지하고 거기에 많은 그 복지시설과 또 체육관과 그리고 의료단지를 조성하는 계획 등 많은 비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다음 주에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예. 그 결과에 승복해야 되겠죠. 예, 경선이.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 저는 자꾸 이제 그 정청래 최고위원의 그 눈물의 인터뷰가 자꾸 이제 잡혀서 여쭤보는 겁니다. 똑같이 뭐 물어보는 겁니다. 예. 선당 후사라는 표현을 가장 잘한 인터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저도 그 말씀 듣고 상당히 조금 울컥하기도 하고, 네. 또 그 심정이 충분히 공감이 갔는데, 어쨌든 개인적인 입장들이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이긴 하겠지만 당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 그게 정치를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 시민들이 지금 이제 어쨌든 경선을 두고 시민들이 판단을 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으니까 네. 이 시대적인 상황에 맞는 후보를 잘 선택해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분 정도 남았습니다. 끝으로 광산구민 또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 박균택은 그 윤석열, 한동훈 정권을 잘 알고 제대로 심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검찰에 근무하면서 검찰의 문제점을 잘 알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검찰을
국민의 통제 아래에 둘 수 있게 만들 사람입니다. 그리고 광산의 그 수많은 발전 과제를 의지를 가지고 해결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박균택을 그 광산 구민들이 선택하신다면 여러분들의 희망대로 광산이 바뀌고 윤석열, 한동훈 정권을 제대로 심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 진행되는 경선 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지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광산갑 경선 후보자 두 분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조금 전에는 박균택 민주당 당대표 법률특보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